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미술을 기반으로 VR과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허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첨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주하면 신라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고, 신라 문화와 그들이 바랬던 소망, 꿈, 별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을 미디어 아트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거가 360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느 각도에나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난 11월 경주 첨성대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첨성대 외벽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VR과 매핑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가 선보였습니다. 특히 국보문화재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작품은 처음이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이 혁신적인 시도로 예술 세계를 선사해준 허현 작가 모시고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떤 작가님이 이걸 하셨나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도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감각의 연결고리. 예, 첨성대, 이제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첨성대가 꽃밭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한 거지? 네. 저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작가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획하고 총괄하고 제작하고 네. 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이 제목의 의미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첨성대에서 진행했던 감각의 연결고리 VR을 기반으로 매핑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올렸는데요. 이 감각의 연결고리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감각들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좀 잡아내고 싶다. 그래서 첨성대라는 매개체랑 VR을 기반으로 한 현대 디지털과의 상호작용들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감각의 연결고리라고 지었고요. 그다음에 VR을 기반한 매핑 예술이라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작업을 VR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VR을 통해서 매핑을 한 예술 작품을 보여드리는 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R은 이제 많이들 좀 들어봐서 네.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 버추얼. 근데 매핑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매핑이라 그러면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조금 약간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태를 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첨성대라는 물건이 있고 그거를 예쁘게 포장했다라고 영상 기술을 통해서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도 이 첨성대를 그 꽃밭 같은 영상으로 이렇게 전체를 포장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첨성대가 평면이 아닌데 이게 입체적인 걸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그걸 이제 영상으로 네. 버추얼로 이거를 다 구현을 한 거고 그게 한치도 오차가 없었다는 게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기획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경주 지역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경주하면 신라 문화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 문화와 그다음 선덕여왕을 연결짓고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문화재가 이제 첨성대인데 첨성대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그 뒷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면은 창문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창문이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놓고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펴져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끼라는 소재를 작업을 하는데 그 소재를 좀 잡아냈고 이거를 같이 디지털 아트랑 문화재랑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걸 작가님이 기획을 하신 게 아니라 뭐 지자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보라는 맞습니다. 그 이 무게감 때문에 감히 국보를 건드려서 내 작품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조심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셨다는 자체도 조금 놀라웠고요. 과정이 네. 제 생각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허가가 쉽게 났는지도 궁금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꿈을 좀 야무지게 꾸는 편인데 아무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 작업을 시작하고 첨성대라는 거를 기획을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그게 되겠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고 싶으니까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들어가고 작업의 컨셉을 잡았으니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크를 했어요.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될지 문화재청, 그다음에 경주시, 그다음에 사적관리소 뭐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많이 받아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도 받아서 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영상이 어떻게 문화재에 쏘여질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손상 가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아름다운 작품들이 문화재랑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영상 작업까지 컨펌을 다 받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꽤 들었어요. 문체부에서 받아놨던 예산과 그 외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제가 부담을 해서 저희 팀이 부담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소의 뿔처럼 네. 다 일일이 두드려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작품이네요. 네, 보통 문화재에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떤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지, 이걸 해가지고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 안에 잘 녹여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다행히도 이제 그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일어나갔던 공동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아유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죠? 들었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될 경우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안 되면 이 작품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를 또 노릴 수 있었고 저는 이제 독일 베이스로 좀 있다 보니까 훨씬 큰 작품에다가도 매핑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핑의 대부분은 정면에서 쏘는 매핑들이 거의 그렇죠. 전부예요. 근데 이 첨성대 같은 경우는 360도를 보여줄 수 있고 사방에 굉장히 다 트여 있어서 어느 곳에 있어도 잘 보일 수 있는 작가로서는 굉장히 탐이 나는 장소거든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라는 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 인지도의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걸 좀 꼭 해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혹시 있었나요? 제가 이제 경주 지역 작가잖아요. 경주에 에이픽이라는 되게 큰 행사가 이제 2025년에 열리게 선정이 되었어요. 이거를 좀 잘 같이 녹여낼 수 있는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고 저희가 작업을 처음 시작하고 영상을 현장에서 쏠 때 정말 경주 에이펙을 응원합니다. 기념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같이 끼워서 작품 안에 같이 녹여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여러 사람의 저만의 바람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의 바람, 그다음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이런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들까지도 같이 녹여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2025를 유치한 이 경주의 가능성에 또 감명을 받으시고 그걸 맞습니다. 보면서 나도 내가 꿈꾸는 이런 작품들을 얼마든지 또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네. 용기도 얻으셨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에이펙 2025를 또 응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열심히 추진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독일 유학파세요. 예, 독일 유학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꽤 유명한 학교를 나오셔서
듀셀도르프 군스트 아카데미 예술 학교로서 영향력이 또 크고 또 오래된 학교고요. 예.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한국에 지내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신 거죠? 네,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다녔고요. 이제 학부부터 독일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무대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도 동경하고 꾸고 있었고 요셉 보이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 보이스가 누구냐면 백남준 선생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디셀도르프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독일 디셀도르프 콘스트 아카데미 나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졌는데 꿈을 야무지게 꾸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미술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뒤셀도르프를 그렇게 딱 목표로 정했을 때는 좀 미술 관련해서 꿈이 큰 어린이였나? 이거 궁금한데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음. 낙서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찾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무대 미술이나 공연 이쪽으로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 마이클 잭슨이 최고의 우상이었거든요. 보지 못했던 장르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릴러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굉장히 쇼크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좀비 나오는 네, 네, 거를 맞습니다. 보면서 네. 저런 마스크 분장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런 거를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그리면 잘 그릴 것 같아. 이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오페라 무대 이런 것들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꼭 커서 꼭 공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 어디로 가서 하면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콘스트 아카데미도 알게 되고 요셉 보이스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의 작업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동경하는 마음으로 따라 그리고 해보고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고 꿈을 꾼다고 해서 입학이 쉬운 거는 아닐 텐데요. 네. 좋은 학교니까 네. 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울 것 같고 입학 뭐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네. 경쟁도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다 준비하셨어요? 독일에 처음 도착을 해가지고 뒤세도 콘스트 아카데미 딱 갔는데요. 보러. 학교를 네, 구경하러. 구경하러 간 거예요. 네. 정말로 그때 이제 학교 오프닝 해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학교를 돌면서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를 배우는지, 우리 학교에서 이 선생님은 어떤 게 강점인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한 분 프랑스에서 새로 오시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새 학생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 그림을 싸들고 가가지고 막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선생님 이런 거 작업을 하시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케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계약을 하고 딱 이제 학교를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그 사무처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입학이 아니라고. 아니라요. 입학이 된 게 아니라고. 네, 정식 서류가 그 선생님과 저의 그 잘못된 정보가 기존 학생들만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였고 그 선생님 그걸 모르셨고 제가 기존 학생인 줄 알았고 저는 신입생도 받는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낙동강 오래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난감해서 어떻게 합니까? 난감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너무 실망하고 짐은 이만큼 싸들고 갔으니 한 19살 될 거 아니에요? 예, 20살, 막 예. 여기 요때 19살, 20살 뭐 이때니까 앉아가지고 복도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학교 복도에서요? 학교 복도가 저희가 이제 거기가 2층이었는데 층고가 한 8m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웅장한 건물인데 그 복도에서 처량하게 막 꺼이꺼이 우니까 얼마나 울렸겠어요. 가뜩이나 울리는 공간이. 근데 그 앞을 지나가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왜 우냐는 거야.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소연을 막 안 되는 말로 이렇게 막 했어요. 나는 학교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너무 상실감이 크고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한참 보시더니 내일 어느 방으로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오래요. 알고 보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무대 미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와.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와. 공연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그날이 오셨던 날인데 제가 거기서 울고 있고 남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너무 애가 우니까 게스트로 수업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게스트로 한 학기를 듣고 한 학기를 수업을 들으면서 입학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준비를 같이 도와주셨죠. 야, 이건
대단한 네. 대단한 은혜를 대단한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운도 주어진 거겠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나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작가님의 그 19살 작가님의 어떤 면을 보고 가능성을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미모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이죠. 귀여운 이 동양 여자아이의 네, 매력. 매력. 그렇죠.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애가 와가지고 얼굴 하얘가지고 다니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열정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당시에 이제 독일 학생들은 성실한 거를 저를 못 이겼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수업을 오실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은 양의 그림을 가지고 가서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계속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주시나요? 이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시면 그 과제를 정말 성실하게 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생님이 새로운 바람을 맞은 것 같다. 와. 네, 신선한 새로운 바람을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제가 학교를 다니는 6년, 7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엄청난 극찬이네요. 네. 새로운 바람. 네.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학생이었다. 이런 굉장히 네. 예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졸업 후에도 독일에서 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독일 극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뭐 동양인, 뭐 심지어 이제 한국인은 거의 그 감독을 채용을 안 한다고.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처럼 10년 이상 네. 이렇게 상주로 있으면 소속으로 전속으로 있는 직원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와, 그거를 좀 해내신 분이고. 근데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유수의 극장에서 커리어가 많으셨어요. 뭐 쾰른, 뭐 크레펠트, 네. 네, 미넨글라드바흐. 네, 마지막에 이제 브라운슈바이크 예. 극장까지 갔었는데 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갔던 것 같습니다. 극장에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그 오케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무용수 그리고 이제 기악하시거나 악기하시는 네. 그리고 성악가 분들은 많으신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채용 자체도 적고 네네. 그쪽으로 이제 섬세하게 공부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적을 뿐더러 계속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케이스가 운이 좋게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그때그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독일 그 극장에 네. 이 유럽이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무대 예술 감독이라는 자리가 이제 얼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지도 저는 궁금하고 어떤 일을 해요? 독일은 조금 한국이랑 극장 시스템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립극장이었으니까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 1,700명에서 한 1,800명, 많을 때는 2,000명 정도까지 상주 직원이 와. 있어요. 오케스트라, 뭐 합창단, 이제 기본적으로 100명 단위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테크니커, 뭐 마케팅, 기술팀, 자문위원, 뭐 등등등 연극하는 친구들, 배우, 뭐 이게 정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공연이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고 연습하고 올려지고 공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맡았던 거는 이제 예술 감독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대 미술 플러스 예술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보게 되는 무대의 모든 면을 총괄하는, 네, 총괄하고 디렉션을 주고 디렉션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는 거죠. 무대 예술 감독과 무대 감독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무대 감독은 무대에서 공연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는 분이어서 이 공연에서 이거는 돼, 안 돼, yes or no로 얘기하실 수 있는 네. 역할이고요. 예술 감독은 이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의 동선이라든지 그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지나갔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트가 내려오고 들어오고 할 때 그런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대들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각 공연마다 이 공연을 이 무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리허설하는 동안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조명도 들어가고요, 네. 소품도 들어가고 의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트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전반적인 거를 다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작품들 하셨어요?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예술 조감독부터 시작해서 예술 감독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동안 한 100여 편의 작품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페라에서 뭐 카르멘이라든지 로엔그린, 뭐 니겔롱의 반지 이런 작품들이 있고, 현대극으로 넘어오게 되면 파우스트라든지 뭐 마술피리 이런 것들도 현대극으로 또 했었고, 발레 공연도 좀 하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시카고 할 때 이제 예술 조감독도 했었고요. 독일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 일반인들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작품들 정말 많이 하셨네요. 독일에서 정말 훌륭한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는 왜 돌아오신 거예요? 공연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꿈을 꾸거나 욕심을 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공연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랬죠.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직격탄을 너무 많이 받아서 셧다운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모든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거에 제약을, 공간이나 이런 거에 제약받지 않고 내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 전에 하고 싶었을 때 못했던 부분들을 좀 배워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이제 접하게 되고, 미디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하고, VR도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이제 학교 출신이면서 약간 그 길을 또 쫓아가게 되는. 네. 예,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를 좋아하긴 했지만, 미디어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공연은 현실에서 매일같이 그렇죠. 땀 흘리고 만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진짜 세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나는 나머지 3D 공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예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인지하게 됐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그럼 미디어 아트 쪽으로 계속 이제 작업을 좀 이어 나가신 건가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2021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스마트 쉘터라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요. 홍대, 숭례문, 합정동 이런 데 가면 11m짜리 대형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디어 파사지 작업을 하는 게 시작이 돼서 2021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뭐 2022년도부터는 현대백화점이랑 연결돼서 코엑스 쪽에 있는 예, 예. 외곽 샤이니즈라든지, 작년에는 스타필드에서 작업을 했었고, 또 작업했던 게 초청받아가지고 23년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비즈니스관에 초청받아서 또 작업도 같이 올려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다 보면서 감명받고 했던 사진도 찍고 했던 네. 그런 작업들을 우리 허연 작가님이 다 하셨네요. 네. 그런 거 해놓으면은 왜 주변에서도 반응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연히 그냥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행인들의 반응도, 모르는 행인들의 반응도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짜릿할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어떤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그게 정말 큰 효도죠, 또. 네,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자랑하기도 좋고. 자랑하기도 좋고. 제가 이제 공연을 오랫동안 독일에서 할 때도 와서 매번 보시는 게 아니니까 뭘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극장 오셔서 진짜 하는 거를 보시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좀 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하실 때 이렇게 보실 수 없는데, 이제 어디 벽에다 딱 틀어놓고 이러면 지나가다 보실 수도 있고, 우리 딸 그거 했으니까 가서 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네, 주변의 친구들도 되게 자랑스러워. 야, 니 꽃 지나가는데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사진 보내주고.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실시간으로 오는 그런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저도 또 너무 좋아하고 지나가는데 우연히 딱 옆에 지나가는데 저거 봐. 막 이렇게 할 때 가서 막 얘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꼭 참고 그냥 멀리서 굿하게 웃으면서. 예. 그리고 저도 그 상영하는 시간에 되면 이게 24시간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상영하는 시간 되면 가서 기다렸다가 보고. 네, 보고 있고 한 번은 이제 그 영상이 지나가는데 앞에 BTS 뷰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내가 지금 BTS랑 같은 데다가 작업을 걸었다고. 야, 그 뿌듯함을 뭐 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만 느끼는 그런 감동인 거죠. 네. 독일에서 그렇게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유명 극장에서 예술 감독으로 무대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또 고국에 돌아와서 또 느끼는 이런 또 기쁨들도 굉장히 또 크죠. 크고 저희는 이제 백스텝으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예술가는 아니니까 박수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박수 받을 일들이 가끔 생기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원동력이 돼요 정말. 예, 여러 이제 작업들을 하시지만 뭐 의뢰를 받아서 하면은 그 이제 고객사의 어떤 요구를 맞춰주기도 하겠지만 허연 작가님만의 작품 철학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어떤 거냐, 작품 철학이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디지털 작업은 저만의 동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공연 예술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실험곡도 굉장히 많이 해요. 수위도 굉장히 높은 것도 많고 자극적이고 뭐 같은 소재를 가지고 더 스펙타클하게 보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이 막 아파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마주보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디지털 작업으로 오면 정말 그것들을 좀 씻어내고 저만의 동화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치유받았던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좀 되게 상업적인 예술로 많이 비춰질 수 있는데 작가 본인에게도 되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좀 인상 깊습니다. 경주에 이제 오신 지 좀 꽤 되셨다고 네. 예, 하셨는데 경주에 사는 작가이기 때문에 경주의 이런 면을 세상에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더 많이 각인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면을 보여주는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경주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문화재도 많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소비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예술로 문화를 같이 입혀서 새로 기술과 예술가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문화적인 것들을 좀 흡수해서 예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작했던 뭐 첨성대 매핑 예술 같은 경우도 맨날 똑같은 첨성대만 보다가 새로운 매핑과 새로운 아트가 들어오니까 또 살아 숨쉬는 순간들이 생겼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첨성대 감각의 연결고리 작품이 뭐 워낙 인상적이고 신선하고 그랬어서 작가님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경주 남산 전체를 매핑을 해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한다라는 예, 예.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경주 남산을요? 네, 그 전체를요? 그거를 좀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보는 작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능은 한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첨성대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알았어요. 왜냐면 첨성대 자체가 거의 난이도 상 중에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쉐입 자체가 이제 360도를 저희가 매핑을 했고 그렇죠. 360도를 봤을 때 어느 쪽에서 봐도 찌그러지지 않게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예. 그것도 구현도 했고요. 남산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남산 전체를 매핑하고 그 안에 이제 인터랙션까지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체험하고 보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문화와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되겠어 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밀어붙이셨던 거죠. 이제 첨성대 하시면서 노하우도 다 생기셔가지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될 것 같아요. 네. 그 남산은 또 어떤 모습으로 매핑이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뭐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산이 언제쯤 될까요? 목표는 이제
에이펙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목표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충분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도와주는 분들도 생겨야 되거든요. 후원도 있어야 되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을 작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네. 준비가 잘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경주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 남산 전체가 매핑이 되는 그 장관을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행보가 워낙 멋져서요. 아마 이 비슷한 길을 꿈꾸는 후배들, 뭐 똑같은 길은 아니어도 이제 후배들이 보면은 와, 나도 허연 작가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후배들이 조언을 좀 많이 구할 텐데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두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문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어떤 제가 갔던 길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매번 두들겨서 가고 안 되면 이 길이 막혔을 때 또 항상 어떤 다른 돕는 손들이 나와서 저를 또 두들길 수 있게끔 연결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를 두들겨서 알리는 게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듣고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두드려라. 간단한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이고요. 경주에 참 멋진 작가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허연 작가님처럼 두려움 없이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두드려서 해낼 거야 이런 열정과 끊임없는 스스로의 동기부여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더 많이 도전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영향력 앞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열릴 때까지 남산 전체가 매핑되는 그 모습 저도 꿈꾸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